전기차 시장 선점 경쟁에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다. 강력한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달 15에서 1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현대차를 비롯해 일본, 중국 완성체 업체들이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전기차를 각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G20 회의에 공용차로 판매함으로써 승차감 등 상품력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기차 성장 잠재력이 큰 인니 시장 개척에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앞선 것은 현대차로 일본과 중국을 따돌리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3월 아이오닉5로 인도네시아 진출 브랜드 가운데 첫 현지 전기차 생산의 문을 열었지만 저가로 무장한 중국 전기차가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이 잡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대차는 분위기를 바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날아오르고 있는 중으로 이런 사실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니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에서 454대의 전기차를 팔아 92%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그중 아이오닉5가 395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인도네시아 전기차 판매량의 75%를 채운 것이죠. 올해 1월 인니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에 위치한 현대차 최초의 동남아 완성차 공장이 양산을 시작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인데요. 현대차는 이곳에서 크레타, 산타페, 아이오닉5 등 4개 차종 54,730대를 생산해 절반가량을 현지에서 판매했습니다. 다만 전통적 강자로 꼽히는 일본 업체들과 비교하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인니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의 점유율이 90%를 넘는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현대차의 활약은 놀라운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도 슬쩍 숟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8월 상하이 GM링이 1만 대 규모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현지 전략형 전기차 에어EV를 내놓으면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의 선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니 시장은 아직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첫걸음 단계인 만큼 현대차가 현지 전기차 지원 정책에 발맞춘 현지화 전략의 성과를 낸다면 일본차 텃밭인 이곳의 시장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차에 집착해온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차 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라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전기차 허브를 목표로 한 전동화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 전기차 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오는 2025년까지 250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사치세와 전기차 차량 홀짝제 면제와 전기차 생산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불완전 조립 생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 상태죠.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가진 강점으로는 전기차 전지의 주요 재료가 되는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가공 니켈 수출을 금지하면서 전기차 관련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이고 있죠. 특히 현대차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데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가 97%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현대차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완성차 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전기차를 대거 지원하면서 현지 시장 선점을 두고 브랜드 알리기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앞서 G20 발리 정상회의 공식 차량 전달식을 갖고 정상회의에 사용하게 될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과 아이오닉5를 전달했습니다. G20 발리 정상회의는 다음 달 15일,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으로 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이 사용하는 차는 원칙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지원하는 차량은 제네시스 G80 87대, G80 롱휠베이스 44대, 아이오닉5 262대 등 모두 393대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G80 전동화 모델이 G20 발리 정상회의 공식 VIP 차량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롱휠베이스를 특별 제작해 지원했는데요. 앞서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미래 EV 생태계 행사에서 G20 발리 정상회의 공식 VIP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최근 니케이는 일단 현재까지 앞선 것은 현대차라고 보도했는데요. G20 정상회의에는 최소 9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한중일의 전기차 어필 경쟁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경쟁의 축소판이기도 하다고 니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상하이 제에무링 자동차도 G20 정상회의에 전기차를 납품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생산을 시작한 소형 에어 EV를 300대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요타가 G20 정상회의에 렉서스의 SUV UX300을 143대 인도합니다. 차세대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의 한중일 완성차 업체들의 수싸움이 치열해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대차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